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4월 13일 수요일날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어쨌든 간 상당히 그 주가가 코스피 코스닥 다 올라서 기분 좋은 하루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일 빠지는 한이 있어도 일단 오늘 오르면 일단 좋은 거죠. 예. 그래서 오늘 시장 좀 찬찬히 뜯어보고 오늘 시장에 좀 드릴 말씀이 좀 많은데 빨리빨리 진행해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지 않게 좀 해보겠습니다. 새벽에 끝난 그 미국의 뉴욕 시장은 이제 4거래일 만에 반등을 시도했는데 이게 실패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밀리면서 이제 마감을 했잖아요. 그 마감할 때 밀린 폭이 큰 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건 오전에 좀 반등을 했다가 밀렸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괜히 음봉만 만들었어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됐는데 그 결과를 가지고, 상승을 했었어요. 상승을 했다가 오후 가면서 다시 주저앉았거든요. 이것을로 봐서 미국 시장에서는 그 시장의 인식이 이 CPI에 대한 인식이 조금 우리랑 달리한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간 우리를 포함한 아시아 증시, 오늘 이제 일본 니케이도 그렇고, 대만 가콘도 그렇고, 일본은 1.93% 올랐고, 대만은 1.83% 올랐고, 우리는 1.86% 올랐고, 아시아 증시가 다, 오늘 반등을 했습니다. 우리 이제 코스피 시장은 출발부터 0.4%가 올라서 출발했어요. 미국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오르면서 출발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디커플링은 매일 있었으면 좋겠어요. 미국이 빠져도 우리는 올라가는. 그리고 우리는 어쨌든 간 올라가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출발한 후에 정말 거짓말처럼 지속적으로 계속 지수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여기에 주역은 역시 기관이었어요. 기관의 매수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장 시작과 동시에 기관이 시장의 주도권을 잡고 장을 끌어올리기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매수를 계속 늘려나갔죠. 주로 그 매수라는 게 이제 그 대형주 위주, 그러니까 지수 영향력이 큰 대형주 위주의 매수세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빠르게 이제 2,700을 그냥 지수를 넘어버렸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그냥 그 1,000억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좀 얇게 그 매도 우위를 보이면서 하루 종일 그 선상을 옆으로 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이제 외국인들은 선물을 통해서 시장에 다른 영향력을, 이거는 제가 조금 이따 이제 말씀드릴 건데, 다른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시장만 보면 외국인은 628억을 순매도했고, 기관은 6,405억을 순매수했고, 개인은 이제 지수가 올라가니까 늘 그랬듯이 5,856억을 순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지수는 마감 지수가 2,716.49포인트. 그래서 어제보다 1.86%가 상승하면서 끝났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무려 2.54%가 올랐으니까 대단한 거죠. 예. 그렇게 됐고, 코스닥 시장을 한번 보면 코스닥 시장도 상승 출발했어요. 그다음에 똑같이 코스피랑 똑같이 지수 상승폭을 계속해서 올려갔고, 여기서도 역시 주역은 기관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차이가 있다면, 코스닥에선 기관과 외국인이 이제 동시에 그랬다는 거, 그게 이제 조금 차이가 있죠. 근데 이제 장 초반에, 코스닥은 장 초반에 어떻게 됐었냐면, 개인들은 매수 우위를 보이고, 외국인들은 매도 우위를 보였었어요. 그러다 이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오후에 들어가면서 반대 현상이 일어나서 지수가 올라오니까 개인은 매도 쪽에 섰고, 기관은 계속해서, 외국인은 계속해서, 매수 쪽으로 전환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전체적으로 보면, 코스닥에서 외국인들은 341억을 순매수를 했어요. 오전에 그러다가 오후에 매수로 바뀌어서, 그 다음에 이제 기관은 611억을 순매수했고, 개인은 882억을 순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시장은 927.31포인트로 끝나면서 어제보다 1.48%가 상승을 하면서 끝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 그러면 이게 제가 시장 얘기할 때 말씀드린, 갑자기 우리 기관은
뭔가 뭐 하늘에서 훌륭한 계시를 받았나? 갑자기 오늘 돌변해서 사야 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을까? 이런 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렇잖아요. 뭐 기관이 뭐 갑자기 뭐 꿈에서 누가 나타나서 이제 주식 사라 이런 것도 아니고 너무 돌변했잖아요. 왜냐하면 시장에 무슨 그렇게 크게 변화가 있는 게 아니고 CPI가 뭐 생각 범주 내라 그래도 뭐 그게 그렇게 이렇게 매수를 촉진시킬 만큼한 그런 뉴스도 아니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먼저 삼성전자부터 시가총액 1위를 보면 삼성전자는 오늘 진짜 안타까워요. 뭐냐 하면 마지막에 이제 종가 무렵에 삼성전자가 조금 밀렸잖아요. 그래서 그 그래프로 말하면 윗꼬리를 좀 달았어요. 윗꼬리를 달았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어떻게 해서 일어난 거냐면 사실은 삼성전자가 무려 14거래일 만에 외국인들이 팔자에서 사자로 돌아서는 이런 획기적인 날이었어요. 오늘이. 예. 동시호가 종가 전까지는. 예. 그랬다가 갑자기 동시호가에서 외국인들이 던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외국인들은 최종적으로 삼성전자를 오늘도 21억을 팔은 걸로 매도 우위로 결국 종결을 졌습니다. 근데 어찌됐거나 삼성전자는 뭐 오전부터 내리 이제 달려왔으니까 오늘 어제보다 2.54%가 오른 1,700원이 오른 거죠. 그래서 이제 68,700원에 오늘 끝났습니다. 근데 삼성전자를 기관은 852억을 샀어요. 기관이. 그리고 개인은 837억을 팔았습니다. 순매도를 했어요. 개인은 이제 올라오니까 그 떨어질 때 샀던 개인들이 오늘 이제 판 거죠. 이 일부 이익 실현한 거죠. 그래서 뭐 무려 14거래일 만에 외국인들이 삼성전자에 관해서 매수로 전환될 뻔한 날이었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오늘 200억을 순매도했어요. 그리고 개인들은 304억을 순매도했고 기관만 504억을 순매수했어요. 그래서 오늘 4.87% 2만 원이 올랐습니다. 어제보다. 근데 기관 총 매수 순매수가 매수 우위가 504억인데 이 중에서 연기금이 330억을 샀어요. 네, 연기금 진짜 참 이거 연기금 없으면 LG 에너지 솔루션 큰일 납니다 지금. 네, 그렇게 요새 뭐 연기금은 아주 LG 에너지 솔루션을 살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537억을 팔았습니다. 순매도를 했고 개인은 151억 샀고 기관은 375억을 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LG전자를 좀 보면 LG전자는 오늘 외국인들이 194억을 샀고요. 네. 그 다음에 기관은 292억을 샀고 개인들은 481억을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인들은 올라오니까 요새들 이제 빠사 오팔 뭐 이래서 올라오면 요새 이제 개인들 같은 경우는 뭐 빨리빨리 이렇게 챙기시니까 그래도 오늘 그렇게 돼서 LG전자는 또 4,500원이 올라서 3.67%가 올랐습니다. 근데 현대차 이제 같은 경우를 좀 보면 현대차는 외국인들이 46억을 팔았고 기관이 이것도 290억을 샀고 개인은 233억을 팔았습니다. 네. 개인은 233억. 그러니까 오늘 현대차가 1.69% 다른 거에 비해서 뭐 많이 오르지 않았죠. 3,000원 올라왔는데 개인들은 여기 233억을 팔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거 주요한 것들을 자세히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게 전부 기관이 사서 올린 거고 의외로 외국인들은 LG전자를 제외하고는 사지 않았다. 그 삼성전자도 마지막 종가에 때려버렸다. 이게 이제 뭘 말하는 건가? 이거를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죠. 이게 왜 이랬을까? 이런 거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반도체가 오늘 이제 더 이렇게 힘주게 된 거, 기관이 사면서도 사람들이, 이래서 사나? 이런 이제 당위성을 부여한 게 뭐냐면, 신정부의 그 반도체 초강대국 그 대선 공약, 이거 있잖아요. 그거를 위해서 이제 반도체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를 최대 25%까지 늘리겠다 뭐 이런 얘기 나왔고 또 설비 투자비에
대해서 최대 40에서 50%까지 보조금 지원을 하겠다, 뭐 이런 거예요. 근데 현재는 이제 대기업의 경우는 반도체 시설 투자 세액 공제율이 6%고, 중견기업은 8%, 중소기업은 16% 이래요. 그리고 이거는 국제적으로 봐도 우리나라가 좀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게 궁극적으로 힘을 줄 수가 있죠. 사실 이런 거 중요한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반도체 미국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가진 짓을 다 하는데, 우리는 이런 거 우리도 해줘야죠. 확실히 이런 거 보면 우리가 조금 이런데 좀 뒤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맨날 뭐 요란하게 행사할 게 아니라 실제로 이런 걸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신정부는 발표했으니까 어떻게 할지 그것도 좀 이제 두고 볼 일입니다. 이런 것들이 돼야 외국 투자자들 눈에 한국 이거 투자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건 뭐 말로만 막 하고 뭐 이렇게 행사하고 이런 거는 별로 소용 없습니다. 예. 그것도 외국인들 다 알아요,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또 섹터별로 된 게 이제 철강, 강관 이런 건데 이번에는 또 LNG입니다. LNG. 예. 이게 이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미국으로부터 유럽이 LNG를 사온다, 가스를 사온다, 아니면 뭐 중동에서 사온다. 이제 러시아 대체로.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게 얼핏 생각하면 그냥 싣고 가면 됐었죠. 우리가 무슨 캠핑가스 쓰는 이게 부탄가스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LNG선에다 이렇게 싣고 가면 이게 터미널이 있어야 돼요. 그 터미널 인프라를 구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이 LNG를 거기다 내려놓을 수 있고 거기서 이제 이렇게 디스트리뷰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하는데 뭐가 많이 들어가겠어요? 파이프. 그래서 이제 LNG 터미널이 더 증가될 거다. 그렇게 되면. 왜냐면 러시아는 어떻게 했어요? 러시아에서 그냥 관으로 들여왔잖아요. 근데 이제 배를 싣고 오면 이런 터미널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쪽에 쓰는 거에서 우리나라 강관이 상당히 입지가 공고하답니다. 한국산 이러면 굉장히 쳐주나 봐요. 뭐 이런 거. 근데 이제 재미난 게 뭐냐면 이게 전부 가능성이에요. 실제로 일어난 게 아니라 이제 러시아 그렇게 돼서 딴 데서 유럽이 쓰게 되면 뭐 이런 게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겁니다. 근데 뭐 느냐건 뭐건 어쨌든간 그런 걸로 오늘 좀 올랐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가 이게 주정하고 주류 관련된 것들.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 이제 유사 휘발유라고 들어보신 적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법으로 지금 금하고 있습니다. 이게 모르겠어요. 정유회사랑 문제가 된 건지 아니면 정말 유사 휘발유라는 거를 쓰면 자동차가 고장이 나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전공은 아니지만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게 뭐냐면 중국은 쓰고 있어요. 중국은 고에탄올 이 들어간 휘발유. 그러니까 휘발유 80에 뭐 에탄올 20 이렇게 섞는 거냐, 10을 섞냐, 5%를 섞냐 해서 이름이 다 달라요. 옥탄가가 다른 것처럼.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게 유가가 자꾸 오르니까 이런 거를 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에탄올이 뭐예요? 우리 마시는 술이잖아요. 그러니까 에탄올 주식이 이제 부각이 됐어요. 근데 이것도 이제 찬찬히 들여다보면 에탄올을 뭐로 만듭니까? 곡물입니다. 그 곡물 값이 오르고, 그 다음에 에탄올을 만들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소비돼요. 왜냐하면 이게 막 열을 가했다, 냉각시켰다, 이래야지 에탄올을 잡잖아요. 곡물로부터.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뭐 돼지 감자 이런 거 많은 동남아 가서 그런 주종 공장 만들고 이래도 잘 이익이 안 나고 헤매는 이유가 뭐냐면 에너지 값이 비싼 거예요. 이거 열을 올리고 또 냉각시키고 이게 다 에너지인데 또 그런 나라는 그런 돼지 감자는 싼데 쉽게 구하는데 그런 에너지가 비싼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예측입니다. 예측. 미국에서 고에탄올 하면 미국 같은데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곡물도 싸고 뭐 그러니까. 그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제 거리두기 제한 이렇게 되면 이제 여름 되면 아무래도 술도 자주 마시고 그랬는데 이제 제한이 완전히 풀리면 뭐 밤새고 마셔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데다가 이제 여름 되면 원래 주류가 성수기니까 이게 맞물려서 이제 그쪽
또 상승했고, 또 상하이에 대한 그 봉쇄가 이제 부분적으로 시작해서 이게 해제될 가능성 때문에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주식들, 이게 잘 모르실 거예요. 금액도 싸고 뭐 이런데, 아무튼 그것들도 오늘 좀 오르고 그랬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 그러니까 오늘 이제 정부가 내일부터 특별여행 금지, 특별여행주의보라고 내렸던 거 있죠. 우린 뭐 기억에서도 가물가물한데 2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완전히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여행 갈 수 있어요. 이제 그게 완전히 풀린 거예요. 그것 때문에 뭐 이제 리오프닝 중에서 여행주 뭐 이런 것들 일부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LG 헬로비전 이런 건 이제 LG전자가 전기차 충전 사업에, 이건 누가 하든 해야 돼요. 충전 사업에 이제 진출한다는 소식 때문에, 그것도 이제 강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장 얘기 하죠. 길진 않지만 이제 핵심적인 것만 좀 말씀드려야 돼. 우리가 궁금한 게 딱 두 개 있어요. 하나는 왜 미국은 어제 오르다가 빠졌을까? 그죠? 예. 그 다음에 오늘 근데 우리 왜 오르나? 미국 빠졌는데, 그리고 기관이 왜 갑자기 저렇게 사지?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오늘 이제, 선물에서 외국인들은 5,258억을 순매수하고 기관은 3,432억을 순매도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외국인들은 현물은 세워두고, 선물 갖고 조정을 했어요. 여러분 아시죠? 내일이 옵션 만기일입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 미국은 왜 오르다 빠졌나? 사실 이 CPI가 그게 무슨 우리 예상을 뛰어넘고 이런 거 아니에요. 8.4 예상했는데 8.5%. 뭐 그냥 그런 거죠. 예.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근원 CPI라고 하는 코어 CPI도 오히려 기대치보다 낮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국 왜 그러지? 이게 보면 찬찬히 그 안에 내용을 뜯어보면 처음에 이제 미국 시장 확 올랐다가 내용을 뜯어보면 중고차 가격이 3.8%나 빠져 있어요. 근데 이게 중고차 가격이 미치는 영향이 큰데 여러분 아시지만 중고차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너무 많이 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고차 가격은 앞으로도 계속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이제부터는 떨어질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생각하면은 중고차 가격이 많이 낮췄네. 3.8%나 떨어졌는데 이게 전체 한 30% 이상 차지하죠. 그러니까 많이 떨어뜨렸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가 그렇게 좋은 거 아니네. 더 높을 수도 있었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주거비 같은 거는 상당히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전월 대비.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 보면, 이거 안 오른 거 아닌데? 이런 생각이 이제 들 수도 있잖아요. 두 번째로 뭐냐면, 연준은 어제도 계속해서 겁을 줬어요. 브레이나드 부의장이 어제 또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강력하게 한다. 강력하게 해야 된다.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시장에서는 야 이거 연준 꼼짝도 안 내. 야 아무래도 이번에 얘네 세게 때릴 건가 봐. 이런 생각을 이제 또 하게 된 거죠. 그런데다가 이제 또 마지막에 푸틴이 또 한마디 했어요. 그동안에 가만히 있다가 어제 푸틴이 이제 한마디 한 게 뭐냐면 전쟁 계속하겠다. 이게 우크라이나 말을 안 듣는다. 그래서 돈바스 이런 거 독립시켜야 되는데 얘네 말 안 들어.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스탄불 회담에서도 딴소리하고 이래서 얘네랑 회담 못해. 뭐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유가 다시 올랐잖아요. 그래서 오른 거 하고 또 상하이 봉쇄가 이제 점차 풀리면 수요가 또 늘어날 거다. 이래가지고 뭐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또 유가는 다시 올라 버렸어요. 이제 그런 거.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부활절 연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불확실한 기간이 길어지면 시장은 어떻게 해요? 몸을 사리게 되잖아요. 그런데다가 이제 부활절 연휴 때문에 미국 만기일이 원래 15일인데 이게 당겨져, 옵션 만기일도 하루 앞당겨지고 있어요. 미국도.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불확실성 또 오래 쉬어야 되고 그러면 이제 18일 날 만나야 되거든요. 우린 토요일 날 아침에 일어나서
미국 시장 체크해봐도 똑같아요. 왜냐하면 장이 안 열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금요일날 장이 안 열립니다. 부활절 연휴 때문에. 그런 이유, 지금 말씀드린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미국은 그렇게 오르다가 뒷걸음질을 친 거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근데 우린 왜 오르냐? 첫 번째는 이런 거예요. 지금 가격대가, 대형주 가격대가 뭐 더 빠질 데가 없어요. 뭘 여기다가 더, 그러니까 진짜, 근데 외국인 입장에서 봐도 여기다 또 때린다는 거는 진짜 이거는 말이 안 되니까 쉽게 얘기하면 별로 때릴 사람도 없는데 기관이 좀 사주니까 굉장히 빨리 이제 올라가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내일이 만기일이에요. 근데 지금 요새 장 상태가 이렇게 좋은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기관이 뭔가를 하려면 그 매매 상대방을 찾아야 되는데 외국인은 요새 거의 뭐 개점 휴업 상태고 이러다 보니까 만기일 전인 하루 전인 오늘부터 일단 정리 절차에 들어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일까지 기관이 사줄지 이거는 의문이고 내일까지 사준다고 해도 모레는 꼭 팔 것 같은 괜히 그런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상당히 그런 의도도 여기 숨어져 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유야 어떻든. 근데 이거는 우리가 한번 이제 알아봐야 돼. 지금 뭐 그 속내를 다 알 수는 없지만 요거 이제 이틀만 지나보면 기관이 그랬었구나. 그래서 샀구나.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기관은 아마 내일 좀 팔 물량이 있을 텐데도 오늘 산 거 보면 좀 올려서 팔아야 되나 봐요. 그런 거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 이번에도 또 다시 중요한 건 뭐냐면 시장이 우리에게 저점을 확인시켜 줬다. 시장이. 이번에도. 그래서 이게 지금 몇 차례입니까? 다중바닥이라고 하잖아요. 계속 우리한테 이게 저점이 여기야. 여기 밑으로 안 떨어져. 이런 시그널을 이제 계속 준다는 게, 그게 이제 좋은 점이고, 또, 좀 부족한 점은 뭐냐? 똑같은 이유예요. 그래, 저점은 알겠는데, 그러면 언제 올라간다는 얘기냐? 이거는 이제 모르는 거예요, 시장이. 저점은 이번에도 또 확인시켜줬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소낙비가 오다가 잠시 이제 비를 멈추고 햇빛이 난 거예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그 2.8%로 막 다가가는 미국 국채금리가 갑자기 약간만 방향 전환을 해도 반등이 올 거다 시장이. 근데 미국에서 온 게 아니라 우리한테서 왔고 지금 보니까 미국 선물 쪽은 오히려 약간씩 이제 좀 이렇게 살아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아시아권 시장부터 먼저 온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시장의 불안정성은 아직도다.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근데 일단은 한번 이렇게 드러났기 때문에 분위기는 상당히 개선됐지만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흥분할 필요는 전혀 없는 시장이다. 쉽게 얘기하면 내일 같은 시장은 내일 금통이죠. 뭐 한국은행 총재가 없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뭐 올린다 안 올린다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올리든 안 올리든 대세에 지장 없어요. 왜 그러냐? 어차피 금리는 오르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거니까 뭐 나중에 올리든 지금 올리든 뭐 결국 올려야 된다는 생각이고 그래서 분위기 자체는 한번 이랬기 때문에 좋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고야 뭐 이렇게 해서 흥분할 필요는 없는 시장이다. 다만 내일 같은 시장은 우리 시장 아니다. 개미 투자자들 시장 아니다. 그러니까 만기일 어떻게 정리하나 한번 보자. 모양을 이렇게 하고 오히려 이제 시장의 새로운 부활은 다음 주에나 왜냐하면 미국 시장도 지금 굉장히 불안스러워요. 연휴가 기니까. 그러니까 미국 시장도 이제 다음 주가 돼야 뭔가 가닥을 이제 잡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우리도 그렇게 기다리는 게 오히려 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 뭐 어떤 이유로 됐던 주가가 그래도 올라서 천만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오늘입니다. 오늘 시장 정리는 이렇게 정리하고 내일 장 끝난 다음에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